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종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한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손잡고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에 나섭니다. 금융당국이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주주들을 배려하지 않은 유상증자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진 영향입니다. SK텔레콤이 AI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기업들과 동맹을 맺으며 독자적인 한국형 AI 인프라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만년 적자를 겪고 있는 실손보험 개혁안과 비급여 관리 방안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필수적 치료가 아닌 비중증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을 높이는 등 적자 줄이기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손잡고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에 나섭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선 이종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한 모습인데요. 자동차와 빅테크에서도 업종을 뛰어넘는 합종 연획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 현대차 그룹은 올해 부스를 따로 마련하진 않았지만 현지에서 기업들과 만나 협력 강화에 나선 겁니다. 이번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현대차 그룹은 SDV, 로보틱스 등 핵심 모빌리티 솔루션을 지능화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AI 기술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사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현대차 그룹은 차량의 정보 처리 반도체인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적용한 커넥티드카 운영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2015년부터 엔비디아와 협력해왔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를 활용해 가상 환경에서 신규 공장의 구축과 운영 과정을 모의하고 이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해 운영 효율화를 높이겠다는 목표. 또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과 자율주행 애플리케이션 검증을 위한 모의 환경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인 아이작으로 AI 기반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공장에 안전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로봇 학습에 필요한 가상 환경 구축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리스달 엔비디아 오토모티브 담당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으로 현대차 그룹은 더 안정적이고 지능화된 차량을 만들고 높은 효율성으로 제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주주들을 배려하지 않은 유상증자 사례가 줄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 동력 마련이나 자본 확충 목적이 아닌 빚을 갚는 등 회사가 굴러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손을 뻗는 경우인데요. 최근 소액주주들도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면서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주요 유상증자에 대해 정정증권신고사 제출을 요구하면서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았거나 신고서를 정정한 기업은 13곳에 달합니다. 오늘은 커피 매니저먼트 사업체인 큐로홀딩스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뒤 무려 3번째 정정신고서입니다.
큐로홀딩스는 145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히면서 이 가운데 100억 원은 채무 상환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1,513원인데 부상감자와 유증공시로 인해 주가가 급락한 상황이라 전일 종가보다 높은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누적되는 적자에 회사 내 자금이 말랐고 유증 후에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약이 없어 투자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분기 기준 회사의 결손금은 1,194억 원으로 부분 자본 잠식에 빠졌으며 부채 비율은 207.31%에 달합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차바이오텍도 2,500억 원 규모 유증을 실시해 계열사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인데 최대 주주가 배정 물량의 40% 정도만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주주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자본 희석 우려에 회사의 주가는 20% 넘게 급락했고 소액 주주연대는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밸류업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인데 금융당국도 차바이오텍의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유증 절차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CES 2025에서 인공지능 혁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는 등 AI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장 동력의 핵심인 AI에서 결실을 맺겠다는 포부인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AI 동맹군 확보에 나서며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에서 확고한 영역을 보유한 기업들과 손잡고 AI 인프라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SK텔레콤은 오늘 SK하이닉스 펭귄솔루션즈와 AI 데이터 솔루션 공동 R&D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통해 AI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이번 협력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AI 인프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SK텔레콤은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를 고도화하겠다는 전략, AI 데이터 센터와 서비스형 GPU, 엣지 AI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SK텔레콤과 AI 동맹을 맺은 SK하이닉스 펭귄솔루션스는 글로벌 확장과 솔루션 공동 R&D 및 상용화, 특화 차세대 메모리 어플라이언스 개발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풀스택 개발과 리벨리온 신경망 처리 장치 칩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와 펭귄솔루션스가 공동으로 차세대 데이터 센터 메모리 기술을 개발해 SK하이닉스의 차별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력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확장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과 중동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보험 개혁안과 비급여 관리 방안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필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신규 실손보험은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4세대 보험 가입자가 평균 10만 원가량인 비급여 도수 치료를 받을 경우 앞으로 치료비 80%가 넘는 8만 1천 원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도수 치료와 같은 비중증 치료가 관리급여로 등재돼 본인 부담금이 9만 원으로 오르고 이 경우 실손보험에서도 9만 원 중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인 부담금은 3만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 체계와 실손보험 개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질 환자와 중증질 환자를 구분해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과잉진료 의료가 큰 비급여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급여는 없애고 모두 급여화한다는 계획.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남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을 설정하고 급여 체계로 편입해 관리한다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중관리가 되는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률이 90%에서 크게는 95%까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의료적 치료와 무관한 미용과 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와 병행되는 경우에는 급여 진료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중증, 비중증 질환을 구분해 보상과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합니다. 비급여 역시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장 수준과 출시 시기 등을 달리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5세대 실손을 중증 중심으로 설계하는 한편 1, 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개혁 실행 방안을 보완하고 의계특위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이미 3년치가 넘는 물량을 따놓은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도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선별적인 수주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환경 이중 연료 추진과 노후 LNG 선박 교체 수요 등이 맞물리며 조선업계의 고부가가치 선별 수주는 탄력을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조선업계가 올해도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칠 전망입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을 말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LNG 선박은 한 척당 약 2억 6천만 달러, 대형 컨테이너선은 한 척당 2억 7,500만 달러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현재 3에서 3.5년치 일감을 받은 상황, 선박을 건조하는 도크도 가득 찼습니다. 업계는 생산 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 점유율은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물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단 돈 되는 계약을 골랐기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전 세계 수주량의 17%인 1,098만 CGT를 수주했습니다. 수주량은 2023년 대비 9% 증가했지만 글로벌 점유율은 20%에서 3%포인트 줄었습니다. 업계에선 1세대 LNG 선박 교체 수요, 친환경 이중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수요 증가 등이 맞물리며 조선업계의 고부가가치 선별 수주 전략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경남 진주시가 기술력이 뛰어난 그린바이오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창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수산 양식 먹이 생물을 생산하는 한 업체. 20년 동안 양식을 연구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물벼룩의 대량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선 투자 유치를 통한 추가 자금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좀 더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자금적인 여유,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진주시는 바이오 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바이오 산업진흥원 부지에 2026년까지 사업비 338억 원을 투입해 그린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기업 육성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설에는 기업을 위한 입주 공간과 각종 연구시설, 장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전도모 유망한 30개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진주시는 이번 사업 추진이 미래농업의 신성장 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반이 마련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진주시의회는 조례 개정과 기업 간담회 개최 등 지역 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진주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국 벤처 투자에서 모태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역 내의 창업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최근 서로 다른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는 믹솔로지가 인기인데요. 이 열풍에 힘입어 GS 리테일이 막스키를 출시했습니다. 막스키는 막걸리와 위스키를 섞은 제품인데요. 1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기업 지평 막걸리와 200년 넘게 사랑받아온 세계적 기업 진빔 위스키가 협업했습니다. 막스키의 도수는 일반 막걸리의 2배 수준인 10도라고 하는데요. 쌀과 누룩을 3번 발효해 만든 지평 막걸리에 진빔 위스키가 함유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한 맛과 위스키의 깊은 오크향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막스키는 오늘 15일부터 전국 GS25와 GS 더 프레시에서 한정 판매를 시작합니다. 한국 전통주와 글로벌 위스키의 이색적인 조합,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 주문한 명품 향수가 도착했습니다. 쿠팡은 럭셔리 뷰티 서비스 알럭스에 프리미엄 니치 향수 브랜드 조말론 런던이 입점했다고 밝혔는데요. 알럭스에서 판매하는 조말론 제품들은 100% 직매입 정품만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조말론 외에도 랑콤, 에스티로더 같은 럭셔리 뷰티 제품들도 이곳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제품들을 쿠팡의 이길 배송 서비스 로켓 배송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쿠팡은 가성비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명품 카테고리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에는 영국 명품 플랫폼 파페치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쿠팡의 이러한 행보는 얼마 전 알리바바 그룹과 손잡은 경쟁사 G마켓과의 차별화를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명품까지 로켓에 태우는 쿠팡이 독보적인 물류업계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광고 문구 들어보셨죠? 농심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큰 인기를 끌었던 농심라면을 이달 13일 출시합니다. 농심라면은 소비자에게 특별한 추억이 남아있는 제품이죠. 특히 기업 사명을 바꾸는 계기가 될 만큼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출시 당시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최근 소비자 입맛에 맞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농심은 깊고 깔끔한 국물을 베이스로 각종 다진 양념으로 칼칼한 맛을 더했다고 하는데요. 품질을 높이기 위해 소고기와 쌀은 국내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출시 당시의 디자인을 계승한 패키지는 과거 농심라면을 기억하는 세대에겐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복고풍의 새로움을 보여줍니다. 50여 년 전의 그 맛과 감동, 직접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밥 한 줄이 1,000원대라면 믿어지시나요? 이마트24가 1,900원짜리 김밥, 3,600원 비빔밥 등 초저가 상품들을 선보였습니다. 1,900원 김밥은 햄과 맛살, 어묵, 우엉 등 재료를 아끼지 않고도 경쟁 제품들보다 평균 45% 저렴한 가격에 출시됐다고 하는데요. 비빔밥은 평균 상품 가격 대비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한돈 불고기와 로메인, 당근채, 콩나물 무침 등 7가지 고명을 올려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이마트24는 앞으로도 PB 먹거리 상품을 시작으로 가성비 공산품을 계속해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편의점에서 초저가 상품 등을 내놓으며 소비자 공략에 나설 예정인데요. GS25에서는 소비기한이 3시간 이하로 남은 도시락, 샌드위치, 김밥 등을 최대 45% 할인해 판매합니다. CU 역시 도시락을 4,400원에, 샐러드를 3,920원에 내놓는 등 가성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편의점 가성비 식품들이 가격에 이어 맛까지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에서 24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 금융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기업은행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235억 5천만 원 규모 불법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자체 감사로 발견했고 이후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사고는 전직 기업은행 직원이 현직 대출 담당 직원과 친분을 이용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 기한을 다음 주까지 일주일 연장하고 전현직 관계자들 연루 가능성과 금품 향응수수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인 등을 포함한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최대 35%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오늘 온누리 상품권 PC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은 상품권 구매를 위해 접속이 폭주하면서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모바일 앱은 서버가 복구됐지만 홈페이지는 오후까지 접속 불량이 이어졌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홈페이지 접속량이 폭주해 서버 증설 작업을 긴급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홈페이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설명절을 맞아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제액의 최대 15%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행사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사용 가능한 5% 할인 쿠폰 행사도 함께 진행해 일부 품목은 최대 3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